오늘의 정석입니다. 김정수 운영형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다른 프로에서는 바이오 잘 간다 하는데 종목별로 왜 이렇게 엇갈리나요? 라는 질문을 간혹 드렸는데 운영형님한테는 그 질문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딱 5종목 꼽아주셨고 그 5종목이 유난히 다 잘 가고 있습니다. 한 종목도 예외 없이 특히나 어제 알테오젠이 또 이 코스닥 1위를 수성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그렇다면은 요즘 어떻게 좀 장세 보고 계시는지 또 오늘 장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 집중해 봐야 될까요? 네, 제일 중요한 거를 짚자면, 아마 대부분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 다 요거 관심 있어 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 장 끝나고 나서 해외 쪽에서,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자동차하고 금융 지주사의 역할이 좀 컸었거든요. 현대차나 기아나 만도나 SL 그리고 KB금융이나 하나금융지주, 삼성생명 이런 주식들이 시장을 확 이끌었던 시점이 있었잖아요. 요게 밸류 기대감 때문에 꽤 오래됐어요, 여러분. 올해 1월 중순 요때부터 저 PBR 열풍이 불기 시작을 하면서 주주 친화 정책에 가장 대들보 역할을 할 만한 기업이 누구냐? 당연히 금융주 아니면은 자동차 아니겠냐? 자동차보다 지금 실적 잘 나온 기업이 있냐? 그 당시에는 이제 반도체보다 현대차나 기아가 벌어들이는 이익이 더 컸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좀 기대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이 이제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인베스터 데이에서.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을까? 이미 주가는 올려버렸는데 이런 걸 좀 확인하는 이벤트가 오늘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시장의 중심은 전 자동차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금융주로 얘기하고 있지도 않고 반도체로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아요. 배터리로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고 바이오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장의 중심은 바이오다. 그리고 SC 제형 변형이나 ADC나 그리고 앵커님하고도 셀트리온 관련돼서 진펜트라 SC 제형 관련된 이야기는 이거 거의 제가 한 1년 정도 됐었을걸요. 제가 토마토에서 가장 먼저 이 개념을 알려드렸던 것 같은데 근데 그 당시에는 별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 수 있는 내용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이 키워드가 수면 위로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저는 반도체 적자 때 사서 신고가 사상 최고치 때 파는 스타일이에요. 원래 스타일 자체가. 종목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야지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있어요. 또 반대로 어떤 게 있냐면 시장이 한번 딱 중심이 섰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웬만해서는 전력을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도체가 시장의 중심이다라고 이야기한 시점이 제가 작년도 9월 중순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배터리가 중심이었고 그래서 한미반도체 팔고서 배터리 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 많이 이야기했었거든요. 전 정반대 얘기를 했었어요. 배터리는 원금을 회수하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그 당시 소부장 주요 기업으로 이야기해드렸던 기업들. 그리고 나서 결과치가 시청자분들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도 9월 그 전에는 2022년도 9월 달에서 11월 달 요때는 시장의 중심은 제가 배터리를 이야기를 했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이걸 공식적으로 추천을 하면서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났고 그리고 큰 파도가 바뀌면서 반도체로 넘어왔었던 거고 그리고 요번에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이 환율에 대한 변화 그리고 유동성과 관련되어서 이 유동성 구조가 좀 뒤틀려졌다. 새로운 주도주가 이제 나타난다. 새로운 왕이 나타난다. 태주 이방원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는 그럼 바이오 쪽으로 굳어졌다라고 봐야 된다고 하면서 최근에 제목을 보시면은 명인들의 복귀뿐만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는 게 시장의 중심이 바이오가 제일 먼저로 나와요. 이거 그러면은 꽤 오래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보통 1년 이상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이런 논리가 가능하냐면 돈길이 한번 열리면요, 여러분. 이건 약간 좀 인문학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돈길이 한번 딱 열리면 짧게 안 가요. 길게 가요. 한번 배터리 사이클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이 배터리가 숫자가 나오면서 광풍이 만들어지기까지 금융 관련된 뭐 ETF 상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익이 엮여 있기 때문에 오래 간다고. 그리고 반도체가 한번 딱 중심이 잡히면 이게 하루 이틀 만에 가지 않아요. 이게 테마로 가면 끝나지만 테마가 아니라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 생활에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하면, 그죠?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하잖아요. 이건 오래 가요. 돈길이 한번 열리면. 그래서 그 돈길이 한번 딱 중심에서 놓치는 순간 이렇게 손가락 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중심에서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 종목으로는 뭐 이 방송 통해서 워낙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출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테우젠, 그다음에 리가캠바이오,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거 저 79만 원대 가지고 있거든요. 그다음 뭐 셀트리온은 여러분들 뭐 18만 5천 원 밑에서 매수하시는 분들 많을 거 아닙니까? 제 방송 보고. 그죠? 그리고 뭐 유한여행 같은 경우도 저희는 안 들어갔어요. 폭락 나왔을 때 샀다고. 다 폭락 나올 때, 사람들 손절할 때. 그러니까 딱 공략할 종목들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제 앞서 이제 앵커님도 이 부분 좀 보시면서 알테오젠이 에코프로비엠 시총을 역전했어요. 그래서 코스닥 1위로 등극을 했어요. 이거 저는 확산된다고 봅니다. 지금 배터리 가운데서 에코프로비엠의 시총을 알테오젠이 제낀 거잖아요. 근데 이게 테마로 제낀 게 아니잖아요. SC 제형 변형이라는 이 명백한 키워드를 가지고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시총도 저는 역전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시총을 저는 셀트리온이 또 역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유한여행 같은 경우도 좀 시총이 워낙 좀 밑에 있지만은 그래도 이 시총 한 20조 해당하는 이런 업체들도 다 제낄 수 있다. 근데 이게 그냥 일회성으로 끝날 거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익이 늘어나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못 벌면서 실체가 없으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테마라거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익이 증가하면서,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만 만약에 만들어지는 자금이면은 이건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빅파마가 쏜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빅파마가 쏠 때 이게 일회성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는데, 미국 대선 같은 경우는 트럼프 쪽도 그렇고 해리스 쪽도 그렇고 어쨌거나 약가 인하 정책을 통해서 가격을 톤다운 시키려고 하는 게 공통된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빅파마 입장에서는 내가 내놓는 이 가격에 대해서 다운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부담감이 되잖아요. 근데 SC 제형으로 가면은 약값을 인하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약 형태로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빅파마가 되게 원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게 ADC와 자연스럽게 클 수 있는 게 위탁인 거고, 셀트리온은 이거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팔겠다 이거죠. 염증성 장질환에서 이제는 루마티스 관절까지 계속 적극적으로 확대하면서. 여러분 이 사이클이 그냥 한두 달 잠깐 반짝일까요? 내가 한미약품 많이 올랐다 이야기했던 사람, 아니 한미 반도체 많이 올랐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작년도에 5만 원, 6만 원 막 갔었을 때. 그래서 이거 팔아가지고 막 배터리 사야 된다는 이야기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때 전 정반대 의견을 좀 들었었지 않습니까? 이 AI라는 이 키워드는 우리 삶에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때도 5만 원, 6만 원 비싸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현재를 봤기 때문에. 돈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돈이 바이오를 지금 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유동성이 계속 뭐 연속적으로 커지지 않는 구간에서는 없을 수 없겠지만 하방도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하방이 만약에 되돌림 조정이 나온다면 항상 나는 바이오 쪽 비중 적으신 분들은 바이오 쪽 비중 더 사는 쪽으로 포인트를 좀 두셔야 될 것 같고, 정 자신 없으면은 ETF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 바이오 ETF도 선택지가 많아요. 그리고 올라갔을 때는 바이오가 있는 상태에서 누가 도와줘야 되냐면은 반도체가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올라갔다가 하락하고 좀 힘이 없잖아요. 전 사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전에는 우리가 유동성이 뭐 12조, 14조 있었을 때였으니까 지금은 이제 시장 규모 8, 9조 좀 줄어들었으니까 약간 스킬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한 7만 5, 6천 정도 샀으면은 한 8만 초반대 정도면 한번 팔았다가 이런 식으로 비중의 일부분은 이 추세를 만들기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소부장 관련된 업체들도 어쨌거나 삼성전자가 78,000원대에서 9,000원 요 구간에서 조 단위의 자금을 쏠 때부터가 좀 돌아설 수 있겠구나 하면서 좀 매매 스킬을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자동차하고 이제 기아하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배터리의 반등이 좀 시도되고 있는데 배터리 셀 위주 쪽에서 저는 먼저 자금이 들어온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이제 화제가 크다 보니까 요 관련된 좀 특허 있는 업체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LG 에너솔루션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삼성 SDI가 오늘 공시가 하나 좀 나왔던데 이런 요인들. 그러니까 배터리도 전체적으로 자금이 확산된다라기보다는 오랜 기간 동안 좀 하락했었던 낙폭을 좀 만회하려고 하는 시도가 일부 나오겠구나. 근데 셀 위주로. 그죠?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건설주들이나 기계 관련된 업체들, 그리고 이제 화장품, 뭐 이런 업체들 여러 가지 많잖아요.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랠리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만든다라기보다는 기존의 좀 주도 섹터에서 좀 탈락되면서 이 머니들이 바이오 제약 쪽으로 좀 빼앗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목표치를 많이 가져가지 마시고 포트의 주력을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를 매매의 어떤 서브로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금리나 수혜주 쪽으로 여러분이 포커스를 두는 배터리는 좀 셀 위주로 이 정도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거래 대금이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좀 일정 현금은 시장에 만약에 되돌림 주식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 받을 현금은 좀 남겨놓자. 이 전략을 꾸준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김정수 운용역이었습니다.